일단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실전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는 설정하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이리스의 데이터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장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내장 데이터셋은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이 링크에서 데이터셋을 로드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내장 데이터셋을 이용하든지 외부 데이터셋을 이용하든지 간에 약간씩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적어 놓을게요. 맨날 까먹어서 처음에 150개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슬라이싱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본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에즈 타입으로 너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폴트네요. 근데 원래 플로트 64가 디폴트니까 플로트 64도 되도록 한다. 수치형 데이터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어요. 50개, 50개, 50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또 콜론 2개 붙어 있는 게 들어있죠? 땡땡. 그러니까 50개 단위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여기 땡땡하고 2 했으면 짝수로 건너뛰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50행 단위로 건너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50번 단위로 건너뛰니까 지금 품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 라벨 보니까 앞부분은 다 세토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고 50번부터 55번 하니까 거지니까 버지칼라 거지니까 너무 과하게 코드가 나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 표현식을 안 하고 그냥 대괄호 점으로 뽑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 표현식으로 우리가 하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마스킹 기법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마스킹을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 이제 넘파인데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트렌디한 걸로 하시는 연습을 하면 좋다. 마스크라는 거는 내가 조건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스크는 키라는 게 내가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이 부분을 마스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셋이 150개가 있다고 치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만큼을 뽑아서 얘를 마스크라는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셋에 지금 이렇게 대괄호에서 뽑아내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뽑혀서 나온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지금 뭐예요? 행 전체죠? 행 전체. 요거는 2번이니까 0, 1, 2죠? 꽃잎 길이. 꽃잎 길이 열을 피처를 뽑은 거고 그 피처 조건이 뭐예요? 1.5보다 큰 애들만. 얘는 5월죠. 5월. 마찬가지로 행 전체 첫 번째 꽃받침의 길이 0.5보다 작은 거. 그래서 어느 조건을 지정해줘서 마스크량을 담아놨어요. 그럼 원본 데이터에서 마스킹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조건에 적중하는 데이터들, 행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상관관계를 계산해라. 나왔습니다. 행 전체 0. 지금 꽃받침 길이와 꽃잎의 너비죠. 일단 뽑아놨어요. 변수 뽑아놨어요. 그럼 얘도 한 피처 볼 수 있고, 여기 한 피처로 볼 수 있죠. 원본에서는 조금 가공을 한 거잖아요. 이건 가공한 게 아니라. 이건 가공한 게 아니고 그냥 피처만 뽑은 거죠. 0번 피처랑 2번 피처.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랑 꽃잎의 길이만 뽑아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넘파이의 correlation COEF. 얘는 피어슨 correlation입니다. 상관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꽃받침의 길이와 꽃잎 길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수. 얘는 뭐 어떤 거였어요? 마이너스 1에서 1로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1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0이면은 그냥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예를 드린 게 역세권, 그렇죠? 역부터 거리. 역부터 거리가 멀면 멀을수록 집값은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그럼 걔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 양의 상관관계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피어스 상관계수가 조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PPT로. 피어스 필레이션.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판다스 할 때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미 나온 김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유저 아이디가 있다고 하고요. 뭐 이건 나 친구 1, 친구 2 영화가 있어요. 이걸 뭐 범죄도시 4 뭐 이런 걸 해놓고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파묘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해요. 이름이. 그러면 이 유저가 이 영화의 평점을 매긴 거예요. 마치 모양이 행렬 같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나. 그러면 각각 평점을 매기잖아요. 5점 만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매겼다고 칩시다. 안 본 거는 비어있겠죠. 얘 다 0일 거잖아요. 안 본 거. 안 본 거. 이렇게 딱 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를 우리가 피처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 영화와 이 영화와의 상관관계 이렇게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어스 코릴레이션 영화 1과 2 범죄도시 호랑 그냥 뭐 파묘라고 생각해. 왜냐면 제가 본 게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게 없네요. 두 개라고 치고 이건 뭐 나, 이건 뭐 친구 1, 친구 2 각각 뭔가 평점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각 피처에 대해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 그렇죠? 4.5나 6이니까 6나 6이게 3. 여기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근데 지금 그냥 예제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평균을 구해요. 각 피처별로, 각 열별로. 얘를 S1 mean, S2 mean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3, 앞에서 3을 다 뺍니다. 이렇게. 새로 S1C라는 걸 만들어요. S2. 그러면은 우리 이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정규화하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본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규화에서 X에서 우리가 X의 민을 빼죠. 여기서 X는 각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보시면 0.5가 나온 게 뭐예요? 2.5에서 3 뺐으니까 0.5가 나온 거죠? 그죠? 5.0에서 3 뺐기 때문에 2가 나온 거고 1.5에서 4.5에서 3 뺐으니까 1.5 마찬가지로 4.5에서 3 뺐으니까 1.5 1.5에서 3 뺐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에서 X민 각 요소의 각 피처의 평균을 빼줍니다. 그 값으로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S1, CS2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오는 거 있잖아요. 만들어 오는 거. 얘를 곱해요. 곱해요. 곱하면 얘는 3.0, 얘는 마이너스 2.6. 그쵸? 여기는 sum. 0.75가 뭐냐? 범죄도시 4랑 파묘의 상관관계라는, 상관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렵게 보이지만 뭐 간단한 건데 이거는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 정도까지는 들여다보는 게 약간 재미나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이거 뭐 PPT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올려놓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꽃받침의 길이랑 꽃잎의 길이의 상관관계니까 자기 자신은 당연히 1이죠. 자기 자신이니까. 이거는 둘이 보면 당연히 똑같겠죠. 둘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0.87이라는 겁니다. 87이라고 하면 거의 양의 상관관계랑 같고요. 꽃받침의 길이랑 꽃잎의 길이는 우리가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리니어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이제 뭐야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사람으로 보면 하체의 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새로운 열 만드는 아이리스 피처 에디드라는 걸 생성해라. 구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율 3.14에
꽃잎 길이 곱하고 꽃받침의 길이를 제곱한 거를 곱해서 3을 나눈다. 여기서는 H스택, 오리지널이니까 옆으로 쌓는 게 되겠죠. 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얘는 3.14라고 해도 되고, 넘파이에 파이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꽃잎 길이, 2번 맞죠? 꽃잎 길이 2번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의 길이죠? 0번,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길이 제곱하고, 그렇죠? 곱하고. 괄호 없죠? 네, 괄호. 그 다음에 여기 르시에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행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행 이거랑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150이 되죠. 150.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르시에이는 1. 한 개 열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150 곱하기 1 행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변경을 해서 루피처라는 걸 담아놓고. 그 다음에 H스택으로 원본에서 루피처를 추가한 거잖아요. 합쳐진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마지막 공간에 이렇게 150 곱하기 1짜리 이렇게 계산한 값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 코드 보니까 여기 지금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죠? 요게 이제 요 공식에 의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버지칼라 품종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수출하라. 여기도 대괄호로 그냥 뽑을 수 있겠지만 불 표현식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요. 아이리스 라벨이 버시칼라인 것만 그렇죠? 얘를 마스킹해라. 그렇죠? 그냥 새로운 변수 만들어주고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버시칼라 50개 중에서 앞에 5개만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간단하죠. 함수만 풀으면 되니까. 0번 꽃받침의 길이 선택해놓고 걔의 평균 담아주고 메디안, 중앙값, 넘파이의 메디안 해놓고 얘도 넣어놨죠. 호출 방법만 좀 다르죠. 지금 메디안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뽑아준 다음에 뒤에 함수 출하면 끝. 각각 담아준 거를 출력해 본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5.84, 중앙값은 5.8, 표준 편차는 0.82가 되겠습니다. 꽃받침의 길이 이 피처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 거죠. 꽃받침의 길이 평균값이 5.84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값이 픽스가 되어 있고요. 라벨스에 우리 유니크 함수를 하면 범주가 몇 개인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셋은 범주가 3개밖에 없죠. 정답지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마스킹을 했네요. 세토사인 것만 마스킹해서 행 전체 그다음에 1번이니까 꽃받침의 너비죠. 너비 얘를 일단 선택을 하고 대괄호로 분류되어 있으면 필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꽃받침의 너비 피처만 150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한 거. 이 안에서 세토사가 앞에 0번부터 49번까지 들어있죠. 세토사만 또 이만큼 필터링 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꽃받침의 너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서 세토사만 50개 선택한 다음에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되겠죠. 꽃받침의 너비에 대한 평균은 3.418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딕트라고 하면 이거 뭘까요? 이거는 그냥 딕셔너리 만드는 거예요. 딕셔너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깡통 딕셔너리 만드는 거예요. 깡통 딕셔너리. 아무 키밸류가 없는 그냥 깡통만 만들어 일단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딕셔너리 형태 사용을 하겠다. 라벨스는 3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라벨은 임시 변수로 활용이 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얘부터 들어가겠죠. 세토사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라벨스가 제일 처음에 세토사일 거 아니에요? 얘를 마스킹 담아주고 평균 얘도 마스킹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데 세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조금 자동화 코드예요. 자동화 코드. 굉장히 센스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게 코드를 굉장히 우수하게 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 번 작업해야 될 거를 모아놓은 거죠. 함수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을 것 같은데 자주 쓰고 반복적으로 쓸 것 같은 거는 무조건 함수로 만들면 좋습니다. 내가 단순히 한 번만 쓸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언더스코어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코드는 굉장히 자주 쓸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렇죠. 각 라벨별로 분류하는 작업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동화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굉장히 우수한 코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뭐예요? 각각 지금 평균 구해준 거죠, 평균. 각각 평균. 품종별로 평균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선언하는 값이 뭐였냐 싶었더니 각 품종의 평균 값이었네요. 그 다음에 정규화. 정규화는 이제 외우셨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만드는 거. 여기 정규화 표준화가 나오니까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왜냐면 좀 헷갈릴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어떤 기술 블록을. 정규화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X라고 한 게 아까 보면은 어떤 유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화, 피처에 대한 점수죠, 점수 하나를 말하는 거죠, X. 여기서 말하는 미는 뭐예요? 이 영화, 한 개 영화의 피처에서 평균을 말하는 거죠. 걔를 빼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최대값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처에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영화 평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5.0이 최대값이겠죠. 최대값을 뭐 일반적으로 빵점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럼 5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로 바뀌겠죠. 우리 픽셀 같은 경우도 0부터 255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255 나누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픽셀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정규화한다. 정규화를 이제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를 보면 데이터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볼 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도 약간 X축, Y축을 되게 크게 해서 보는 거랑 작게 해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 255로 그려놓고 보는 거랑 0에서 1로 그려놓고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한 기법.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쓰입니다. 저희는 일단 숫자로 바꿔놓고 걔를 정규화한다. 문자도 나중에 우리가 다룰 테지만 어느 문자가 데이터죠. 텍스트 데이터도 벡터로 바꿉니다.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것도 정규화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두 개는 무조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그냥 모델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테지만 무조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표준화는 뭐냐? 표준화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큼 분포가 되는지 양쪽으로 분포시키는 방법이에요. 양쪽으로. 그래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값이 막 튀는 값들이 많은 거예요. 값이 막 이래 막 중구난 방으로. 그렇죠. 얘네를 조금 러프하게 바꿔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게 평평하게 맞는 특성을 가진다. 쥐폭의 감소를 가진다는 뜻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평평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간격이. 예를 들어 만이었던 게 0점을 단위로도 바뀔 수 있게 되겠고요. 정규화 표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은
이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쵸? 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원래 본 뜻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해당 자료나 책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멀라이즈가 정교하죠?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 보면은, 피처에서, 뭐예요? 최소값 뺐죠, 최소값. 얘가 아까 분자로 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였어요?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 그쵸? 얘가 정규화 공식.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기술 블록에 있던 내용 그대로 코드로 적어준 거죠. 검상 코드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죠, 그냥. 여기도 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평균값은 0, 표차 0이 표준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화는 스탠다드레이션 용어는 이렇게 돼 있고 기술 블록에서 봤던 것처럼 피처 X에서 평균 뺐죠, 평균 빼고 표준표처럼 스탠다드레이션. 그래서 얘도 빈. 이건 행방향이죠, 행방향. 0번 행방향. 지금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을 0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대값은 1이 돼야 되고, 표준편차가 1이 돼야 되고, 정규화가 된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두 개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스탠다이제이션에서 봐봤어요. 음수들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값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9번. 산점도 그리는 그래프군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꽃잎 길이 2번이죠? 네, 꽃잎 너비 3번.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인덱싱 해준 거죠. 인덱싱 해주고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렇죠? 0에서 7.01까지 0.02 스텝으로 0에서 3.51까지 0.02 스텝으로 메쉬 그리드 그러니까 왠지 뭐 곡선으로 그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프 그리는 건 올수록 자세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각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별도로 해준 건데, 그래서 뭐 등부선 여기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 선형대 수학 그건데, 위에 공식적인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굳이 수학적으로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주피터를 참고를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코드로 만드느냐 약간 이런 걸 진단하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현하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행렬 활용. 실전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동호회에 IJ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J를 행렬로 표시하게 되면은 서로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 왜 행렬을 사용하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거는 행렬을 왜 쓰는지. 그죠? 나랑 이 사람의 친구다를 데이터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행렬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전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에서 봤던 것도, 그죠? 내가 어느 영화의 평점을 매기고, 이런 과정들도 다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나중에 뭐 행렬을 결과론적으로는 곱했죠. 나중에 곱하고 합하고. 지금 어쨌든 지금 괄호로 해서 IJ 친구라는 사실을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10개, 하나, 둘, 5개씩.
그래서 10명 사용자에 대한 친구 관계를 표시한 거죠. 사실 이건 조금 난해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뭐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행렬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도 이제 인덱싱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인덱싱이 들어갈 거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친구인 것만, 친구 관계인 것만 1번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0번이라는 애와 1번이라는 애가 친구다라는 얘기죠. 얘는 0번이라는 애와 2번이라는 애가 친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표시하게 되면. 그래서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 관계. 곱하기 10행렬을 만들어 놓게 되면 친구 관계 성립 여부는 우리가 IJ를 뽑으면 돼요. 좌표를 뽑아서 1인지를 확인하면 끝납니다. 매트릭스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검사 코드 0,2죠. 0,2 행렬 0,2죠. 1번이네요. 그러면 ID 0번이랑 ID 2번은 친구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8번하고 0번 이렇게 했고요. 0, 1, 2, 3, 4, 5, 6, 7, 8 요거죠? 0이죠? 0이면 8번이라는 친구랑 0번이라는 친구는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특정 조건을 갖는 거. 리스트 컴프레이션이 나왔죠? 가르고 갈라서 보시면 되겠죠? 1번부터 봐야 되겠죠? 인업레이트 또 나왔죠?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프렌드 매트릭스 5번을 집었어요. 그럼 뭐가 출력이 되나요? 0, 1, 2, 3, 4, 5. 예죠, 얘? 그걸 조금 위에 올려놓읍시다. 이게 지금 5번 행이죠? 5번 행. 5번 행에서 이지 프렌드를 일단 받는데요. 이게 입력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 순회가 되겠죠. 여기서 i는 그냥 0번부터 이 개수만큼 카운트 되는 변수예요. 이넘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로 받아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친구인 것만 골라서 걔를 i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코드죠. 그럼 뭐예요? 0, 1, 2, 3, 4번, 6번, 7번.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의 친구를 뽑아놓은 거죠. 5번의 친구는 4번, 6번, 7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번호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느 친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같은 거죠. 우리가 행렬을 사용하고 공부하는 이유, 실전, 예제랑 조금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오늘 좀 짧네요. 네, 끝났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재밌었을 것 같은데, 통계. 그래프 설정하는 부분, 크기 지정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자동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을 할 때, 누분투나 콜앱을 사용하실 때 한글 폰트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윈도우는 우리 로컬에서 할 때 말하는 거죠. 로컬. 우리는 지금 콜앱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냥 실행을 시키게 되면 오랜만이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에러 혹시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 있네요. 에러가 나는데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얘를 지금 하라고 나오죠. 여기를 이렇게 위에다 놓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 코드도 넣어야 되나 본데. 있고 캐시에 올리는 건데 다시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콜앱의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폰트가 어디 있는지. 여기 가보시면 그 경로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가서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로 여기 상위로 가게 되면 USER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되고 유저를 얘기하는 거. 여기 쉐어 폰트스 트루 타입 나눔의 나눔 고딕체에 설치하는 거. 근데 콜앱은 뭐 이제 이 세션을 꺼버리면 날아가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에 유분투나 맥킨토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잘못 건들면은 애를 많이 써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신선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영상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강에 설치된 승천부에서 측정한 두 개의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CHL_A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인 크로필 A 수치 100개 플로우는 시간당 방류량 시간당 방류량 이런 걸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GPT 같은 걸로 한번 찾아보면은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통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모든 거를 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 것 같으니까 보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고 클로로필은 식물 조류에서 하는 색소고 광합성을 해서 화학 에너지를 변해서 척색과 적색빛으로 녹색빛을 반사하고 녹색으로 보입니다. 기능은 일단 빛을 흡수한대요. 하고 어느 성분. 어쨌든 녹조 발생의 요인이에요. 얘가 녹조 발생 요인. 그러니까 얘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더럽다는 얘기죠. 녹조 현상이 물이 고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고여서 계속 광합성해서 그걸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걔를 흘려 보내줘야지 약간 수리 상태가 유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조가 많다는 거는 녹조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뭐 방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배경 지식에 따라서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문 영역인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만, 데이터만 우리가 알고 있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클로로필 수치, 얘는 뭐 일단 나쁜 거 많으면 안 좋아요. 보니까 100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개가 있고요. 방류량 수치 100개. 100개가 있고요. 크기 확인하는 건 렌이죠. 뭐는 너무 쉬운 거니까 개수 확인하고 흡수 확인하고 가장 높은 거 맥스 찍으면 되겠죠. 가장 낮은 거는 민스면 되겠죠. 그냥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맥스가 120일 이미 20일 얘가 클로 A 방류량은 52구네요. 52구 52구 빈도 확대를 그려봐라. 힌트를 우리가 콜렉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카운터는 딕셔너리 구성이 되어 있고 빈도수를 딕셔너리 뽑아주는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저번에 우리 SNS 친구 할 때 다뤄봤었죠? 100개를 X좌표 그리코를 만들어 놓고 카운터라는 객체 만들어주고 안에 얘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클로로필 A가 들어있는 카운터 넣게 되면은 얘를 접근하게 되면은 딕셔너리 형태로 각각 값이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밸류스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맥스 그러니까 5개가 나왔고 작은 거 그러니까 빈도수가 같은 게 5개가 있다는 거 제일 많은 거 1개가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X축은 클로로필 A의 수치 그 다음에 Y축은 카운트 수죠. 빈도수 보니까는 클로로필 수치 3,
3 뭐 이렇게 있고, 111도 있고. 아까 100 이상인 것도 있었나 보네요. 개수가 100개였죠? 개수가 100개고. 일단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빈도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 계산한다. 평균값은 여기도 뭐 코드 되어 있긴 한데 간단하니까 나누면 되죠. 나누면 합계 나누면 길이 구하고 XS 나누고 보니까 방류량의 평균값은 얘는 14라고 하면 14.93 근데 방류량의 중위수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아시죠?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자동화 코드 중위수를 구해봤더니 13 그 다음에 최빈값 우리 5D였고 최빈값은 최대 빈도수를 가진 거를 보는 거죠. 11이 나오네 11 11 카운트 플로우 오드스 11 그 다음에 방류량의 4분의 수 그래서 구간 구하는 퀀타일 그래서 하위 구간 방류량이 적은 구간 방류량이 많은 구간이죠. 구간을 봤더니 11, 16이 나왔습니다. 4분의 수 11, 16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클로르페이 데이터의 범위를 구했는데 얘는 뭐 최대값 뺐는데 74가 나왔어요. 요거 두 개 뺀 거죠. 분산을 기하기 위한 거. 벡터 내적. 벡터 길이 확인하고 두 개를 내적해서 합하면 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값과의 차이 계산. 그러면은 각 요소에서 지금 평균값 빼준 거죠. 평균값 빼준 거. 민. 요게 지금 분산이죠, 분산. 분산 요거죠, 분산 요거. 분산 요거고, 요거는 지금 내적 결과. 분산은 위에 것 때문에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랑 길이 구하고, 여기서 지금 평균 구했죠, 평균. 그 다음에 스퀘어 합계. 내적한 거에다가 지금 넣어뒀죠. 넣은 다음에 n-1에서 얘를 분자를 올린 거. 여기 분산이었고, 얘를 제곱근하는 게 표준 편차죠. 지금 보니까 분산이 5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문제가. 표준 편차. 그러면 SQRT고 수하면 되겠죠. 메스에서 SQRT하고 분산 담아주면 끝나죠, 분산. 그러면은 511의 제곱근이니까 22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되겠죠. 공분산을 계산하고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 공분산은 나왔는데 일단 음이 나죠. 일단 음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클로로필 A랑 방류량이랑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겠죠. 상식은 그런데 지금 음수가 나왔고 즉 뭐냐면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음의 상관관계 값이 나왔고요. 방류량이 증가할수록 클로로페이 숫자가 떨어진다. 당연하죠. 녹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그거를 흘려주면은 그렇죠. 방류량 흘려주면은 녹조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는 음의 상관관계가 맞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일반화해서 진리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엽록소는 물의 흐름이 느릴 때 고인물일 때 녹조 현상에 크게 관여한다. 물의 흐름이 빠를수록 녹조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A의 수치가 떨어지는 인과관계는 성립을 한다. 마치 지금 뭔가 법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 그렇죠? 이 인과관계는 맞죠. 이거는 저번 시간랑 다르게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는 케이스예요. 자연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물의 흐름을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죠? 녹조 현상이 덜해진다. 인과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원인이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 피어슨 콜리레이션 구하는 건데 아까 살펴봤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0.4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높지는 않게 나왔네요. 근데 어쨌든 뭐 선형으로 떨어진다고 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낮은 것 같죠? 조금 얘를 올려보자.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상치 같은 거는 우리가 값으로 보면은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시각화를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딱 보니까 여기 지금 이상한 애가 두 개 보이죠? 자기 혼자 이상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음의 상관관계가 일단 성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날리면은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약간 옮겨질 것이다 라는 약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맞죠? 그리고 이 숫자가 박유량이 높을수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의 상관관계 이상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얘를 제거하면 될 것 같죠? 제거를 하는 코드가 되겠죠. 일반적인데, 그렇죠? 40 이상임에도 물이 40으로 흐르는데 이런 클로로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를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만약에 이게 현실에 있는 현업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저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휴먼 에러일 수도 있죠. 사람이 뭔가 잘못 입력을 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과관계에 안 맞기 때문에 일반성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제거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겠죠. 이상치로 간주하고 날려버리는 게 좋겠죠. 제거하는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 있던 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코드의 논리를 볼 때 원래 있던 데이터를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인덱싱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포문으로 플로웨이 수치가 박유량 수치가 40이 넘어가는 애들 두 개, 그렇죠? 얘를 여기에 담아주면 되겠죠. 담았더니 오버 40 인덱스에서 62, 60, 97이라는 걸 담았어요. 그럼 얘를 인덱싱해서 제거를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빼버려도 되겠죠. 여기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포문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 오랜만에 파이썬 문법도 나왔네요. 컨티뉴가 나왔어요. 컨티뉴. 우리 컨티뉴 되면 어떻게 되죠? 반복문에서 컨티뉴 만나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속하는 애들을 빼고 반복해서 담은 거죠. new chl underbar a라는 거에는 이상치 두 개가 제거가 된 데이터들이 98개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개수 확인해보면서 98개로 두 개가 성공적으로 제거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쪽은 날렸어요. 방류량을 날렸는데 우리가 이제 행렬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매핑되는 클로로필 A로 날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지금 짝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지금 이거 클로로필 먼저 제거를 했죠. 제가 아까 클로로필, 그러니까 클로로필에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매핑되는 방류량에서 제거하고 둘 다 98개 매핑이 됐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려보니까 거의 약간 예쁘게 음의 선형 상관관계를 그리면서 그래프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따 수치를 찍어보면은 또 더 마이너스 값이 커져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버렸네.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중위권, 최빈값, 이런 우리 통계 관련된 지표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지금 아까 보았더니 CHRA죠? 클로로필인가? 클로로폴인가? 클로로필의 평균. 원래 원본이죠, 원본. 원래 93이었는데, 93도 86이었는데, 이상치를 제거한 거죠, 얘는. 이상 제거한 거. 뉴 클로로플레이니까. 이상치가 2개밖에 안 뺐잖아요. 요거. 이상치. 2개를 제거했으니까 되게 마이너하게 빠졌겠죠. 그래서 조금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원본의 방류량. 이것도 이상치 제거한 거. 당연히 빠졌으니까 조금 떨어졌죠. 확인할 수 있었고, 중위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중위수가 아까 방류량이 13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중위수는 이상치에 둔감하다. 이상치에 둔감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평균이 이상치에 민감하죠. 중위수 같은 거는 둔감하다. 여기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중위수. 이거는 방류량의 중위수. 얘는 클로로필 A의 중위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값. 최빈값도 빈도수가 높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상치가 빈도가 높으면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건 약간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데이터 잘못된 거죠. 이상치가 민감하다는 건. 최빈값에 영향을 보통 주지 않는다. 똑같이 나올 수 있고. 이상치를 제거했을 때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범위. 그리고 74에서 지금 잠깐만, 이게 맞나요? 방류량이죠? 방류량의 범위가 크게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3에서 16으로 떨어졌죠? 얘는 지금 똑같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방류량 값이 존재했다는 거죠. 4분 범위, 콘타일인데, 여기서 콘타일에서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뺐습니다. 여기도 계산해봤더니 똑같죠? 둔감하다. 4분 범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특정 표본 집단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치가.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를 분산. 아까 다 구했던 겁니다. 분산. 거의 조금 줄어들었죠? 방류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요. 공분상과 상관계수. 이상치를 제거하니까 공분상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커졌다. 마이너스 값이 커졌다가 됐죠. 음의 상관관계가 명확해졌다. 이거는 우리가 가설을 세웠던 건데 실제로 증명이 됐죠. 66에서 마이너스 83까지 이상치를 제거하니까 음의 상관관계가 엄청 커졌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상치에 대해 방류량, 이상치를 뺀 거랑 안 뺀 거랑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지표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95라고 하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거의. 음의 상관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추론하는 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넘파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나는 게 되겠고요. 오늘 폴더에 그 판다스라는 폴더, 하이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판다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울게요. 공식적으로 이제 새로운 세션이 될 거고요. 판다스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이름이야. 라이브러리 이름. 그래서 판다스는 우리가 PD라고 사용을 합니다. 앞에 P랑 D 따서 알리아스 PD라고 사용을 해요. 넘파이랑 마찬가지고 관용적으로 쓰는 거고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부동소점 이거는 설정하는 거니까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게 좀 먼저 나와서 난해하긴 한데 판다스의 옵션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줄 거 맥스 로우래요. 뭐예요? 최대 출력 라인 수를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설정. 화면에 조금 내가 보기 편하게 커스텀하기 위해서. 원래는 60 라인이 디폴트 값이다. 가끔 이거 설정할 때 좋을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막 SL 데이터 같은 테이블 넘어갈 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중간에 점점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서 여기서는 조금 잘 보기 위해서 20으로 설정을 해줬다. 설정은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20 기본값을 20으로 바꿨다. 셋 옵션. 여기는 이제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뭐 구글에서 그냥 판다스 검색하시면은 공식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이렇게 pandas.org 뭐 나오죠. 그러면 판다스 라이브러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함수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막히는 게 있을 때는 여기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 두 개의 자료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넘파이와 유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다루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넘파이와 함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반드시 필수로 만져야 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파이썬 문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파이랑 판다스는. 넘파이는 우리 숫자와 관련된 거, 수치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판다스는 표 형식의 데이터들, 엑셀 데이터들, 아니면 일반 데이터들이 다 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다 객체니까 지금 자료 구조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앞에 대문자인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F도 여기 대문자예요. 그래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소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인덱싱, 뭐 정렬, 이런 기능들, 통계 관련된 기능들 넣으실 겁니다. 시리즈라는 건 뭐냐? 시리즈는 1차원입니다. 1차원. 1차원 어레이랑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근데 다만 인덱스를 012가 아니라 이메일 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내가 뭐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는 우리가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직렬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직렬화는 1차원이잖아요. 1차원. 직렬화. 핀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리스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원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데이터 타입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1이라는 변수에 우리 판다스니까 PD 판다스의 시리즈 만들어 놓고 괄호 안에 리스트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세로로 보여지게 되고요. 왼쪽에 인덱스가 부여가 되고 그렇죠? 오른쪽에 값이 나와 있습니다. 1차원이죠. 1차원. 직렬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세로로 되어 있어 세로로. 이거는 일반 리스트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죠? 얘는 넘파이 어레이니까 1차원 배열을 집어넣은 거죠. 결과는 똑같지만 시리즈하고 NP 어레이 리스트 다뤄봤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S데이터라는 곳에 우리 중괄호 그 다음에 키밸류 있으니까 딕셔너리죠. 오하이오, 텍사스 그 다음에 유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였더라? 미국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오브젝트 3에 S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시리즈로 만들어 놓으니까 키밸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딕셔너리를 사용하더라도 인덱스를 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 아까 시리즈라는 거 인덱스를 내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데이터 표를 다루는데 무조건 인덱스를 0, 1, 2, 3으로 하라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데이터, 엑셀 같은 데이터인데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런 이름을 지정할 경우가 많을 거니까 사전에 키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인덱스들은 누락되었다는 의미로 난이 표시된다. 결측이라는 얘기죠. 결측. 또한 인덱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키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S 스테이트라는 걸 하나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금 옵션이죠. 인자로 전달한 거예요. 인자. 데이터는 아까 위에 있던 S 데이터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건데 인덱스는 요걸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열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열 제목. 엑셀에서 열 제목. 10명. 그렇죠?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난이라고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인덱스. 딕트로 감싸주게 되면 우리 형변환이죠. 파이썬 문법. 오브젝트 4. 얘죠. 얘를 감싸주게 되면 키밸류 만들어지겠죠. 키밸류. 밸류가 난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게 값이 플로트로 바뀌었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이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때문에. 어떤 한 값을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난이 아니면 다 정수로 리턴 됐을 텐데, 이 놈 때문에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 원래 정수 값들이 플로트 형태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랜만에 파이썬 문법이 나왔습니다. 사전하고 시리즈. 이거 딕셔너리 얘기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키, 시리즈에서 인덱스. 값은 값이다, 맞죠?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3.7 이상이었죠. 파이썬 3.7 이상에서는 이거는 지금 옛날 건 것 같은데, 그렇죠? 중복은 안 되죠. 왜냐하면 키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은 일단 안 되고, 그렇죠? 순서 보장은 아마 3.7 이상부터는 바뀐 건데 여기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고 중복도 허용이 된다.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순서가 없음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겠네요. 키라는 게 내가 만약에 키를 뭐 키 몸무게로 하면은 키가 먼저 오냐 몸무게가 먼저 오냐 이런 거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리즈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딕셔너리에서는 그게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오브젝트 1 아까 있던 데이터 출력을 해봤어요. 자동으로 생성된 거. 값만 들어있을 때는 아까 오브젝트 1은 값밖에 없었어요. 자동으로 생성될 경우에는 이렇게 0, 1, 2, 3이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속성 자체가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리즈. 그래서 오브젝트 1에 접근을 해서 인덱스를 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range index라고 리턴입니다. 스타트가 0이고 3. 이것도 미만이 적용받죠. 스텝은 1이더라. 0, 1, 2,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이게 싫어요. 싫을 경우에는 대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1의 인덱스를 불러서 이렇게 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밥, 스티브, 제프, 라이언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행시키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궁금한 거 더 찍어보고 인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2에서는 시리즈 리스트에 시리즈 만들어주고 인덱스를 DBAC로 했대요. 순서대로 DBAC라는 인덱스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순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시리즈는. 그리고 아까 중복이 허용된다고 말씀드렸죠. DDAAA 더플리케이트 라벨스라는 거 만들어서
판다스의 인덱스. 이거는 지금 판다스의 인덱스로 만든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이름표를 만든 거죠. 이름표. 이름표.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렇죠? 4개밖에 없었죠? 여기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시리즈에 데이터 담아야죠. 데이터 담고, 얘 담고, 47-53을 일단 담기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는 내가 위에 만들어 놓은 걸로 하겠다. 그럼 왠지 지금 얘는 4개고, 이 5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4,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인덱싱이 돼버린 거네, 인덱싱이. 지금 D가 4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DD AAA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D는 4니까 D 4, 4, 4. 그리고 A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인덱스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변하니까 조금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덱스는 더블리케이트 라벨로 하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이걸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는 D는 4라고 밖에 모르는 거죠. D4. A는 뭐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파이썬은 모든 게 객체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객체. 그래서 오브젝트 2에 인덱스 접근해서 IDX에 저장을 했어요. IDX 출력해 보니까 DBAC 나왔네요. 오브젝트 2가 이거죠, 이거. DBAC 인덱스. 인덱스라는 용어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행방에 얼방향 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에서는 여기를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우리가 엑셀로 따지면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0, 1, 2, 3 이렇게 출발하는 거. 거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생각을 일단 해놓으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 데이터 타입 뭐라고 나오나요? 객체라고 나오죠. 오브젝트라는 객체. 그러니까 인덱스가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데이터 타입이. 인덱스 객체는 1차원 어레이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던 파이썬 인덱스 슬라이싱, 논파이 인덱스 슬라이싱하고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러면 IDX의 1번 뭐예요? 예죠, 얘. 똑같이 1번부터 끝까지. 그러면 BAC. 데이터 타입만 객체란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인덱스라는 자료형은 보면은 이뮤테이블하다고 합니다. 불변한 자료형이다. 자, 아래처럼 활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뜬다. IDX 1번 얘에다가 D라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라는 의미는 보통 열 제목, 행 제목, 굉장히 중요한 키 값의 의미를 좀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객체는, 인덱스 객체는 불변 자료형이다. 그래서 이 항목을 바꾸려고 하면은 에러가 난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타입 에러. 인덱스는 무테이블한 연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타입 에러가 존재한다. 왜냐면 키값은 수정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임, 밸류스가 나옵니다. 시리즈 객체, 시리즈 인덱스 객체, 시리즈 객체, 시리즈 인덱스 객체 모두 네임 속성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뭐 이름에 대한 뭘 저장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두 가지 이름을 지원하겠다. 시리즈의 이름은 파퓰레이션이라고 할 거고 시리즈의 인덱스의 이름은 주 이름을 하겠다. 인덱스 이름은 뭐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열 제목 지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리즈의 이름은 엑셀로 따지면 시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4의 네임 파퓰레이션을 할 거고
오브젝트 4의 인덱스의 네임은 스테이트로 하고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는 인덱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얘 이름이고 이 시트의 이름은 population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표 그리면 그죠? 앞에는 보통 순번을 많이 쓰잖아요. 순번. 우리가 이렇게 첫 라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요 이름을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네임은 인덱스 네임이라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population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 표라고 생각하면 이 표의 이름이죠. 표 제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alue는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값. 오브젝트 1에 점 values 찍으면 배열이고 서치로상 value니까 요 값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 값만. 여기 값만. 딕셔너리 우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게 또 있는데 이거 뭐 다른 얘기가 아니면 빠르게 보할게요. 연산은 뭐 더하고 빼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오랜만에 오브젝트 2에 B가 있냐? true, B 있었죠? 2가 있냐? 없었죠? 오브젝트 2는 아까 써볼까요? 오브젝트 원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진얼 결측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는 넘파이에서는 이진안이었죠. 이진안. 판다스에서는 이진얼. 그래서 누락이 되면 true 아니면은 false. 그래서 봤더니 얘는 난이니까 지금 true 나오는 거죠. 나는 결측이라는 얘기니까요. 나머지는 결측이 없다. false. 그다음에 판다스의 난널. 반대겠죠, 반널. 널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니까 반대로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널이 있냐? 캘리포니아에 널이 있대. 왜 있어요? 난이었잖아요, 난. 그죠? 얘네는 값이 있었으니까. 캘리포니아 아까 여기 위에 있던 데이터죠? 위에 있던. 또 anyall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죠? is null, any. 하나라도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별칙이 하나라도 있냐? 그렇죠. true. all은 난 널이냐? 모두 false라고 나오고요. 이거 넘파이 갖고 왔죠. 넘파이도 이진 안으로 해도 되고 이진 널로 해도 되고 넘파이에서 우측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파이를 판다스는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되게 된 거라서. 그 다음에 시리즈 데이터는 끝난 거예요. 시리즈 데이터. 시리즈랑 자료 구조를 끝난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객체가 나오죠. 우리가 좀 익숙한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죠? 보시면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리즈를 다루는 객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이라고 생각되는데 엑셀. 이런 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고요. 일단 여기서 시리즈 만들고 이름을 망고라고 지정했습니다. 여기 이름 보이시죠? 0, 1, 2, 3, 4, 4, 5, 6, 3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5, 4, 3, 0, 2 애플 바나나 시리즈 3개죠. 3개. 위에 있는 그림 말하는 거예요. 3개.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넘파이에서 했을 때 콘캐트네이트랑 똑같은 함수입니다. 콘캐트네이트 합치는 함수죠. 합치는 함수. 여러 개의 시리즈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축 지정하는 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처럼 만들려면은 열방향으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가 있고요. 콘캐트네이트. 그래서 시리즈 1, 2, 3하고 액시스 1 하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블록 같은 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음영도 돼 있고. 얘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출력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시리즈는 그냥 약간 로우 데이터처럼 나오고 출력이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뭔가 알록달록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뜨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실행시킨 지 오래돼가지고 로그만 찍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넘파이랑 섞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데이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겠다. 그죠? 데이터 프레임 만들겠다. 넘파이의 어레인지 16, 0부터 15까지 16개를 리쉐입, 4 곱하기 4. 라인별로 보시면 돼요, 라인별로. 그러니까 뭐 일단 만든대요. 그러면 이제 0부터 15까지 4 곱하기 4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는 아까 요거가 있죠, 여기. 여기 이름 순서대로 오하이오, 콜라도, 유타, 뉴욕. 그 다음에 칼럼스라는 게 새로 듣는 거예요, 칼럼스. 열 제목이죠, 열 제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럼스, 열 제목.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판다스의 인덱스와 칼럼스가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얘는 지금 우리가 리스트로 좀 만들어 본 거고, 그죠? 여기서는 딕셔너리로 사용을 하겠다. 사실 딕셔너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키밸류가 작동을 하니까요. 아래에 리스트, 딕트2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 뭐예요? 키죠, 키. 키, 밸류. 밸류가 그냥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키, 밸류. 키, 밸류. 그렇죠. 얘는 그냥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보니까 뭐 오하이오, 네바다, 뉴욕 이렇게 있고 연도 수가 막 이렇게 있고요. 팝이라고 해서 플로트형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하고 데이터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변한대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딕셔너리 형태였다 보니까 딕셔너리의 키값은 칼럼수로 간다. 공식이에요, 공식. 안에 있는 밸류들은 당연히 값으로 가겠죠. 인덱스는 지정 안 했으니까 그냥 디폴트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안 했지만 이렇게 이쁘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안 돼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만 딱 보면 깡통 만드는 거잖아요. 깡통. 아, 나는 깡통 만들 거야. 그럼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를 지정해 주는 건데 그 데이터가 지금 딕셔너리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딕셔너리의 키값은 칼럼명으로 오는 거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밸류들은 그냥 이제 밸류에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따로 설정 안 했기 때문에 0부터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중첩이란 내용. 2차원 행렬 모양을 갖느냐기 때문에 뭐 저거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안에 또 키밸류가 들어있죠. 이렇게 뭐 생소한 구조인데 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볼 때 제이슨 구조랑 매우 유사한데요. 일단은 딕셔너리라고 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두 개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이터 형태는 우리 처음 보잖아요. 키가 있고 얘가 밸류라고 했는데 밸류 안에 또 키가 있어요. 그죠? 얘도 키가 있고 밸류인데 밸류 안에 또 키밸류가 또 있어요. 중첩으로 돼 있죠. 중첩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일단 얘는 열 이름이에요. 최상위에 있는 거니까. 최상위. 그렇죠? 그 다음에 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로 와버렸죠, 인덱스가. 그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순서대로. 그죠? 정렬된, 연두순으로 된 게 아니고, 데이터 원본 순서대로. 그죠? 그러니까 네바다, 오하이오, 열로 일단 세팅을 해주고, 2001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뭔지 모르니까 키밸류라고 하니까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2.4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2001이에요. 2002, 2.9 기록해주고 얘는 끝난 거예요. 밑에 거 봤더니 2000을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까 인덱스 위치가 와니까 여기다가 만들어진 거. 그죠? 근데 없어요. 1.5. 1.5 넣었어요. 왜냐면, 왜 넣어요? 오하이오니까. 1.5다 넣고. 2001. 지금 오하이오니까 1.7 집어넣고. 2002, 3.6 집어넣고. 그 라인 그대로 지금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뉜 거는 지금 2000년도에 네바다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난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네바다라는 걸 보면 시리즈래요. 요거 지금 이렇게 로우 데이터 형태로 나는 거 시리즈야, 시리즈. 키밸류 중괄호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 있고 네임 지정했으니까 네바다. 오하이오. 지금 제가 위에 설명드린 거를 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밸류 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콘캐트네이트로 합친 거랑 동일한 결과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네임과 밸류. 여기는 또 뭐, 네임 밸류. 프레임 3의 인덱스 네임 뭐예요? 여기에 이름, 칼럼스 네임, 여기에 이름, 조금 형태가 특이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죠, 이거. 이렇게 보통 돼 있으니까, 순번 기록하는 안에, 여기가 이어고, 그죠? 여기가 스테이트라는 얘기죠. 이 열 제목들에 대한 이름, 이어는 이렇게 행 제목들에 대한 이름.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갈라서 붙이는 게 나으려나?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그래서 위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여기가 배어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 취업할 때는 출력할 때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밸류스는 값이니까 그냥 값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테이블이니까 2차원이고 그대로 배열로 밸류스 값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프레임 2의 밸류. 프레임 2가 잠깐 프레임 2가 어떤 거였어? 위에 있던 거죠, 위에 있던 거? 얘죠, 얘. 얘의 밸류를 측정한 거예요. 여기서 밸류는 뭐예요?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OIO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럼스, 인덱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놓고 데이터는 뭐냐? 여러분 아마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은 아마 데이터는 이렇게 음영을 나올 거예요. 데이터 먼저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칼럼은 뭘로 할 거냐? 칼럼스 열 제목. 나는 2열 스테이트 팝을 하겠다. 열 제목 지정해 주고요. 딕트2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들어간 거죠. 인덱스는 따로 지정 안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내가 나 피처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뎁트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가 됐죠. 근데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단. 뭐야?
여기는 카피를 해서 항상 관리를 시켰고 이렇게 찝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프레임 2 언더바에 덱트2 대괄호 점 하면은 요거를 다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덱션에서 여기 이만큼 선택을 일단 해놓고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요.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덱트2라고 했으니까 없던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없던 거를 만드는 건데 대괄호 점이면 열이에요. 열. 대괄호 점. 열. 거기에 넘파이에 라인스페이스 0부터 1까지 9등분해서 0.1부터 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값을 0.1부터 0.9로 채우겠다는 얘기죠. 아, 0에서 1까지 9등분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겠죠. 0.02로 2. 구간으로 쪼개진 값들이 입력이 됐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전 처리할 때 새롭게 피처를 만드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딕셔너리 문법과 똑같은 거죠.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키 새로 만들 때, 그렇죠? 이렇게 이름 지정해서 만들어주고 안에다가는 밸류를 넣어주면 됐으니까요. 밸류만 지금 그냥 넘파이로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1, 2, 3, 4 얘는 어디서 나왔죠? 뭐 빠졌나? 이거는 아까 카피해서 썼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언더바 있다는 의미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활용을 해봤다 이런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원본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네, 프레임 2에 다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넣어주고요. 텍스트라는 거 넣어주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밑에 걸 실행시키고 위에 걸 실행시켜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아마 다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볼게요. 그쵸? 저게 갑자기 원투스로 돼 있어서 제가 뭐 잘못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지정을 해준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인덱스를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인덱스. 챕터2니까 아까 뭐 가지고 있던 원래 칼럼스랑 값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하겠죠. 텍스트2 넣어놓고 칼럼스는 열제목 픽스 시켜놓고 데이터는 자동으로 텍스트2에 있는 거니까 배열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있는 인덱스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한 번에 만드는 부분. 인덱스를 중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판다스의 인덱스, 더블키스 라벨에서 1, 2, 2, 3, 3, 3. 근데 우리 이렇게 아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값이 인덱싱 돼가지고 키밸류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프레임 2는 찍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인덱스를 또 더블리케이트 라벨을 적용했습니다. 얘를. 지금 어떻게 됐나요? 더블리케이트 라벨스가 이거 좀 해볼까요? 업데이트. 원본 데이터는 얘잖아요? 원래 프레임 2가 N인데 얘한테 더플리케이트 네임스라는 거 적용을 했는데 라벨스 적용했는데 프레임 2 데이터 1이 2000이에요. 지금 보면 1이 2000 5하고 1.5 난 1 2 2부터 보는 게 맞겠네. 딴 거다 필요 없고 2부터 보는 2가 2000인 5하고 1.7이죠. 근데 지금 인덱싱이 2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인덱스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인덱스 이름에.
그러니까 왜냐면 키니까 그래요. 키. 우리 엑셀이든 데이터베이스든 어떤 열 이름, 키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값이에요. 근데 걔로 지금 값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인덱스를 내가 고정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딸려있는 값들은 그냥 얘인 거죠. 똑같잖아요. 투니까. 그렇죠? 먼저 사용했던 2의 값이 2001에 OIO 1.0 아니기 때문에 뒤에도 인덱스가 먼저 배열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들어있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는 다 똑같이 나오겠죠. 요게 중요한 개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게 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요대로 나오고 뭐 값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칸에 맞게 잘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키에 종속된다. 키밸류.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다룰 때 이름이 우선이죠. 이름이. 그죠? 요게 만약에 우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쵸? 그 값들이 따라오게 되죠. 거잖아요. 그죠? 딴 데서 내가 내 이름 호출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딴 데서 저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데이터가 아닌 거죠. 잘못된 거. 그 개념이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객체.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리즈가 잠깐 나왔네요. 시리즈. 렌지 3은 뭔가요? 범위 3개를 지정해주고 인덱스가 ABC래요. 0, 1, 2 이렇게 돼 있고 뭐 나오겠죠. 근데 인덱스 지정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뀌는 거죠. 원래는 레인지 하면은 0, 1, 2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프레임 3의 칼럼스. 이랬더니 아까 네바다랑 오하이오. 프레임 3. 프레임 3도 어디 갔어? 뭐라? 프레임 3이 있었나요? 어디 헷갈려요? 여기 있었네. 있었네요. 네. 상당히 저기 위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기억을 잃은 순간 나타나가지고 저기까지 한번 여기 프레임 3의 칼럼스. 뭔가 여기서 매듭이 끝난 느낌이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연산이 나오네요. 파이썬 문법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프레임 2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이거 위에를 눌렀는데, 여기 뭐 버튼 읽기를 눌렀는데, 버전업템에서 콜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의성 도구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가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거죠. 프레임 2의 칼럼에 열 제목에 이어가 있냐? true. 프레임 2의 인덱스에 10이라는 게 있냐? 없었죠? 엄청 중요한 거 나오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헤드. 데이터죠, 데이터. 프레임 2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점 헤드 하면은 앞에 3행을 출력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인자를 3개를 지정해서 3행만 나오는 거고, 디폴트는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때 데이터의 요소를 살짝 점검해 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막 모든 라인을 다 로드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피처들 이름이 뭔지. 그렇죠? 이런 거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로 데이터를 항상 로드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드가 있으니까 꼬리도 있어요. 꼬리. 그래서 얘는 뒤에서부터 3개, 디폴트 5개 마찬가지입니다. 테일은 언제 확인할까요? 내 데이터가 얘가 몇 라인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럼 테일 찍어보면은 이렇게 끝에 이제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막 10만 개다.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가는 조당이 데이터로 다릅니다. 네, 너무
뭐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단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조단위. 전치 데이터 프레임, 이 전치 트랜스포즈 하는 거죠. 행렬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어가 여기로 오고 행렬이 뒤집어져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원래 모양이 뭔지 헷갈려서 다시 원래 모양을 봤어요. 원래 모양이 이거죠. 요거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열 제목 얘는 인덱스 네임 얘는 칼럼스 네임 t를 쓰거나 트랜스포츠 함수 취하면 되겠죠. 전치 행렬.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볼 때가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열 같은 거, 열 정보 같은 거를 여기 행으로 놓잖아요. 디폴트. 그죠? 그런데 가끔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돼야,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자유자재로 전환을 시키는 트랜스포즈 함수. 제가 써놨네요. 똑같아. 제일 중요한 건 이진얼이겠죠, 이진얼. 근데 데이터를 딱 얘만 로드를 한 다음에 프레임2의 이진얼을 명령어를 때려버리면 true, false 리턴이 되겠죠. 그죠? 그냥 이 데이터 이진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널이 아니야. 얘는 뎁트는 아까 아니어가지고 true라고 나오는 겁니다. 란너는 많이 쓰지 않지만 반대로 나오겠죠. 올 애니. 이런 거는 조금 센스 있게 쓰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뭐, 다 이진얼이래. 널 합계를 하는데 애니를 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열에서 존재를 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열에서. 열별로. 결과는 시리즈로 리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도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0번, 1번. 이제 어느 방향별로 결칙이 있는지 없는지 스캔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얘는 행방향으로 결칙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렇게. 얘는 열어. 얘는 지금 시리즈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시리즈라서. 방향은 이 방향 맞죠? 반대로 열방향 확인해 봤더니 n이니까 하나라도 있겠죠? 왜냐면 아까 뎁트라는 칼럼에 다 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 true라고 리턴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올 하게 되면은 열별, 행별로 모두 참인지 확인하는 거. 그러면 지금 뎁트라는 거에 열인지 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결칙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디폴트는 0이에요. 0. 행방이요. 지금 리턴이 시리즈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저는 약간 O라고 N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공부를 해.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조금 편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써도 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언파이에서 작동을 하고요. 이게 순서만 바꿨다는 거죠. 언파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 함수 언파이 내주면 되고 원하시는 다양한 기법을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두 번 적용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행렬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렬. 그러니까 행에 대해 스캔 한번 하고 열에 대해 스캔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행렬 모두 확인을 해서 널값이 있냐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true래요. 어딘가에 널값이 존재한다는 거고 얘는 any를 지정했어요. 이렇게 열방향 지정했으면은 이제 반대로 any를 한번 도출했으니까 다른 방향이 되겠죠. 방향 우리가 항상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니까 행렬을 다 확인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널값 확인하는 거. 요거는 따로 우리가 시각화 다르기 때문에 판다스 1은 이렇고요. 그 폴더 가시면은 프랙티스라고 시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프랙티스 판다스 1.
그러니까 이제 실습 4개가 되겠고요. 원래 2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양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문제가 좀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조금 일단 좀 친숙해져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